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곽상도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던 곽상도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 일부를 받기로 김만배와 사전에 약속을 하고 아들 곽병채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우 유의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곽상도가 기다리던 집으로 갈 일만 남은 듯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015년 6월 곽상도와 김만배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곽씨 계좌에 대한 추징 보전을 지난 5일에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당시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전화를 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에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곽상도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아들 곽병채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추징 보전이란 곽상도 아들에게 지급되었던 50억 원에 대한 돈을 쓸 수 없도록 동결조치한 것을 말합니다. 곽상도 아들이 추징 보전까지 이루어지면서 곽상도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곽상도에게 뇌물 혐의를 다시 적용해 기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조속히 뿌린 만큼 그 이상으로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저렇게 살았으면서 문준용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겁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법이니까요. 예끼 사람아. 자, 그런 가운데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 2명이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모 씨는 아직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어디 빨간 마티즈 아니면 해외로 밀항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걸리지 않게 도망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조직이 또 검찰 아닙니까?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는 부분입니다. 잠시 숨겨두었다 필요할 때 꺼냈을 줄 아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조직이 검찰이니까요. 그런 검찰이 이번에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2명에 대해서 앞서 구속영장 발부를 받은 데 이어 어제 구속 기소 처리했습니다. 자, 이 2사람이 구속 기소가 됨으로 인해서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다는 겁니다. 기소가 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검찰은 향후 윤석열의 대선 경선 결과에 따라 김건희를 처리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주가 조작 실행범 3명 중 2명이 마침내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1명은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생각인지 도주 중이다. 아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밀항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오늘 2명이 기소되면서 아직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멈췄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때문이다. 그러니 주가 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셈이다. 계좌와 돈 대여,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취득 등으로 볼 때에 나머지 공범에 김건희 씨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공소시효가 오늘 정지된 것이다. 수사는 멈추지 않는다. 예전처럼 전직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사건을 좌우하던 그런 만만한 시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검찰의 개꼼수라고 봐야죠. 사실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검찰 역시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윤석열이 되냐 홍준표가 되냐에 따라 기소 여부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손준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우리의 예상 그대로 역시나 법원은 손준성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미 기각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하청업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소리는 아닌 듯합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은 정경심 교수는 소환 조사 한 번 안 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지만 국가공권력을 이용해 국기 문란을 저지르며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그저 웃어넘길 수 있는 사건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사법부도 함께 참여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사찰을 당하면서도 본인들이 그렇게 사는 게 좋다는데 뭐 어쩔까 싶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또 신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부분은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되면 공수처의 고발사주 사건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웅은 윤석열의 경선 결과를 보고 출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의 사건은 생각보다 더 길게 늘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원국 차장이 직접 법원에서 PPT까지 준비해서 열심히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대충 설명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심각한 이유는 적폐들 역시도 내년 대선이 그만큼 자신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늘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들의 카르텔을 깨면 됩니다. 고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입장을 통해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손준성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 저들이 똘똘 뭉쳤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역시도 똘똘 뭉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 적폐들 이겨내고 승리해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 역시 한일전입니다. 한일전은 물 마시는 것조차도 져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